안녕하십니까. 최진영TV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6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가서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TV 구독하시고 라이크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혜원의 3가지 의혹과 3가지 약속.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포에 차명으로 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어놓을 것이며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다. 더불어서 목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목숨을 내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은 전재산, 의원직, 그리고 정말 차마 말씀드리기 그런데 목숨까지 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손혜원의 3가지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은 약속을 했겠죠? 손혜원의 3대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이었습니까? 2017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걸쳐가지고 지인이나 크로스포인트 재단,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의 명의로 해서 목포에 있는 28필지 땅, 21채 집, 합해서 14억 원 상당의 집과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구입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와 같은 구입을 함에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지위로서 내부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개발되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땅 투기를 했다. 나아가서 목포시청 측에 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이 3가지 의혹입니다. 손혜원의 3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은 본인의 전재산과 목숨, 나아가 본인의 의원직을 내놓는다고 공공연하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이런 일이 중앙지검에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중앙지검은 바쁜가 봅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남부지검에서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땅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는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패방지법입니다.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해서 자기 또는 제3자라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와 같은 미공개 정보를 해서 국회의원 자기 이름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6필지 21채 재산 건물을 취득했는 것, 쉽게 말하면 부동산 차명 취득, 한마디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차명 거래한 신탁자, 한마디로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고 그것을 차명으로 했는 조카나 크로스포인트 재단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갑질,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었는데요. 이 중에 검찰이 지난 2월달 문화재청 또 목포시청 압수수색을 했고요. 나아가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렇게 막 그냥 적산가옥 이렇게 막 고치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또 조카 뭐 전국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이제 카페, 그리고 또 서울 용산에 있는 손혜원 의원이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의원이 된 이후에는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운영을 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의 주택까지 열심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보안 자료인 목포의 내부 정보를 개발할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안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어려우니까 자기 조카들하고 자기 남편이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 명의로 해서 14억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이른바 손혜원 타운을 매수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불구속 908, 한마디로 유죄다라고 하면서 처벌해달라면서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도 동시에 어겼다. 다만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목포에 있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뭐 갑질을 하면서 우리 집 있는데 거기를 문화재 거리로 지정해라,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했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연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손혜원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기는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SBS 제작진과 기자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SBS가 그때 기획했던 기사, 저 아직 기억합니다. 끝까지 판다. SBS가 맞았던 것이죠. 물론 형사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 손혜원 의원님 정말 좋은, 뭐 돈도 많으시니까 뭐 탁월한 변호사님들 모셔가지고 무죄 변론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은 그런데 어떻게 했죠? 검찰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유죄다라고 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니까 이제는 말을 쓱 바꿔요. 검사가 어떻게 자기가 조카 2명이 있는데 여자 조카에 대해서 했는 것은 무혐의고 남자 조카에 대해서 사준 것만 유죄냐,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검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전히 본인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손혜원의 3가지 약속. 목숨 내놓는다. 전 재산 내놓는다. 의원직 내놓는다. 이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검사가 딱 재판에 넘기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게 사실이면 전 재산 내놓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원님 재산에 별 관심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그거 취득하면은 의원님이 재산 안 내놔도 그 14억 원과 관련해서 취득한 부동산 몰수 추징 다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검사가 알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걸 뭐라고 약속이라고 합니까? 근데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있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손 의원님, 그거는 어떻죠? 손 의원님, 정말 그 손 의원님이 진심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사실이면은 목숨도 내놓고 의원직 내놓는다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데 국민들은 손 의원님 목숨 정말 뭐 한 사람의 그 목숨은 천하보다도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손 의원님 목숨 내놔라고 아무도 요청 안 해요. 손 의원님 재산 다 내놔라고 아무도 요청 안 해요. 본인이 정했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함께 그에 따르는 관련 재산 몰수 추징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뭘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핵심되는 아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2개는 쏙 빼버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유죄가 인정되면은 전 재산 내준다고 국민들한테 공고를 합니까? 참 저도 한때 마포에 좀 뜻이 있어가지고 참 이 손 의원님 이렇게 한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참 마포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다니고 했던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창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론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 아직까지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님은 공인이십니다. 그리고 검사가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본인한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제는 검사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은 국민들 보기에 검사가 이상합니까? 손 의원님이 이상합니까? 손 의원님,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아쉬웠는데요. 손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물론 뭐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만 말이 탈당이지 그게 탈당입니까? 네. 민주당 꿀먹은 벙어리 점점점 몰라요. 뭐 며칠 내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당에서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참 재미있는 논평을 내놨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정말 그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마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목포에 내려가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리고 거기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좌관도 그거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빼내가지고 자기 딸한테 7천만 원짜리 집 사주고 또 지인한테까지 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집 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그걸로도 지금 처벌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손 의원님 당신 때문에 옆에 있던 M1 물욕에 쩔었는 거야. 뭐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손 의원님이 버려가지고 손 의원님이 데리고 있던 보좌관까지 지금 처벌되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자 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은 무혐의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개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인지 정말 본인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하면서
정말 멋진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서 뒤끝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손 의원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진영입니다.